마켓 플러스 ing 12주차 강의입니다.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믹스.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말이 깁니다. 영어로는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 IMC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시 기본적인 사례하고 개념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는 K자동차 S브랜드가 미국에 가서 벌였던, 그리고 그 성과가 굉장히 매우 좋았던 햄스터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알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사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지만 K자동차의 이 S브랜드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이 K자동차의 미국 자동차 판매에서 거의 1, 2위를 차지하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8년 출시 당시에 사실은 경쟁사에 비해서 광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차가 아주 폭발적으로 차별화되고 좋은 것도 아니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대형 광고 대행사보다 소형 광고 대행사 잡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캠페인을 기획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해당 제품은 소위 박스카 세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차들이 들어가서 꽉 잡고 있던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제품 측면에서는 박스를 해서 일본 차들이 굉장히 직선 박스처럼 돼 있었는데 이 차는 좀 곡선 디자인이 반영이 됐고요. 엔진 파워나 이런 것들은 일본 차들보다 좀 세게 잡았습니다. 연비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 표적 시장 소비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광고의 크리에이티브 컨셉은 경쟁차들하고 뭔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철바퀴물을 박스로 상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햄스터라는 햄스터들을 넣고 천천히 가다가 옆에 K차의 S브랜드를 탄 햄스터들은 막 음악을 들으면서 확 달려가는 그러한 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S브랜드 안에 있는 햄스터가 목표 고객이 됐고요. 햄스터의 캐릭터는 새로 창조한 건데 별나고 쿨하고 특별하고 뭐 이러한 것을 중시 여기는 소비자의 개성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엄청난 흥미, 동영상 흥미를 이뤘고요. 클릭 수가 뭐 말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진화시켰습니다. 2010년에는 힙합 전사 햄스터, 그리고 강남스타일 햄스터 노래가 사용됐고요. 이 젊은 친구들이 노래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시리즈가 노래와 함께 갑니다. 2014년 새로운 신차 런칭 시 레이디 G의 노래를 반영을 해서 완전 변신 개념편을 전달을 했고요. 15년에 전기차 런칭 시에서는 M그룹 노래 반영해서 완전 충전이라는 개념을 전달을 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햄스터는 이 캐릭터는 셀럽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브랜드가 되었고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광고가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문데 그 역할을 했고요. 관련성 있는 차별화를 위한 관련성 있는 크리에이티비티로 관련성 있는 차별화를 서포트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자, 광고와 같은 우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툴을 잘 활용을 하면 사실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IMC의 역할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케팅 믹스의 마지막 수단인 촉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품하고 가격은 마케팅 부서 혼자 결정하는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능, 주로 R&D라든지 제품 생산이라든지 그러한 부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마케팅 부서는 그 부서와 잘 협업하고 잘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ING, internally, 내부 얘기죠. 자, 오른쪽에 기업 내에서 우리가 마케팅, 그러면 마케팅이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유통 아니면 촉진, 이 두 가지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믹스를 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촉진,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MC.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자기네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잘 설득을 해서 뭔가 성과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케팅 노력의 일체를 얘기하고요. 과거는 그냥 촉진 믹스 활동이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미디어가 새로운 게 계속 등장을 하니까 노스웨스턴 애넌버그 그 커뮤니케이션 스쿨의 슐츠라는 교수가 신조어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IMC입니다. 그래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접점, 우리가 터치 포인트라는 말을 유통에서 공부를 했는데 모든 접점을 메시지 전달 채널로 생각해서 표적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구사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실전 프로세스다. 실천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옛날 촉신 믹스에도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개념의 혁신보다는 신조어와 강조 포인트, 뭔가 구매 행동, 성과를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 믹스 안에 촉진 믹스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토픽입니다. 전체를 전부 나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요 수단들을 보면 광고, PR, 세일즈 프로모션, 인적 판매, 그 다음에 디지털 수단들, 그리고 현업에서는 ATL 활동, BTL 활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러한 수단들을 믹스를 해서 푸시, 풀 전략을 활용을 해서 표적 시장에 다가가서 마케팅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념이 촉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주장을 아주 심플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촉진 방법을 적절하게 병행 사용하자. 왜? 각각의 수단의 장단점이 다르다. 광고는 인지도, 설득 좋지만 구매하고는 사실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세일즈 프로모션, 구매하고 거리가 있지만 인지도하고 평가하고는 거리가 있다. 뭐 이러한 이해들이니까 잘 섞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ATL, BTL, 업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영어 약자입니다. Above the line, below the line. 그럼 여기서 line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line이란 말은 줄이잖아요, 줄. 이건 뭐냐면은 재무제표상에서 라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 라인 이러면은 매출을 얘기하고요. 바텀 라인 그러면은 수익,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미들 라인, 비용 그런 말은 없습니다. 또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전문 자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상대로 보면은 ATL 활동은 많은 활동에 들어가는 코스트가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국 메시 프로그램 15초, 20초 광고하면 얼마다 단가가 표준화가 그러니까 정찰 가격제가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 대신 BTL은 정찰 가격제가 없어요. 흥정이에요. 부르는 대로. 우리 이벤트 한번 할까? 너네 얼마에 할 수 있어? 얼마에 할 수 있어? 그러한 활동들을 다 BT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TL 활동은 아무래도 표준화된 광고 중심의 활동을 얘기를 하고요. BTL은 주로 이벤트, 간접적 홍보 중심, 세일즈 프로모션, 다양한 PPL 활동들, 뇌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BT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TL을 먼저 스터디하겠습니다. 구매를 자극하는 광고가 되는 게 이상적인 목표죠. 광고의 개념과 역할은 광고는 일단 대상입니다. 기업, 비영리 조직, 정부, 개인이 다 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 표적 시장의 구성원이나 청중에게 무엇을 제품, 서비스, 조직 또는 아이디어까지 요새는 정치 후보도 자기를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치 광고 하지 않습니까? 알리거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적시적소의 설득적 메시지와 문구를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광고라고 한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중매체가 옛날에는 대중매체가 광고의 정의에 있었어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폭발적 발전 때문에 빠졌습니다. 정의에서. 정보 전달과 차별화, 구매 설득, 우호적인 태도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요. 다만 한계점으로는 여기 보이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일방향이다. 물론 디지털의 상호작용적 매체들은 쌍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터랙티비티가 높은 건 아니죠. 정보 전달력도 시간의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에 있는 얘기를 소비자가 광고 아닙니까? 어떻게 다 믿어요. 신뢰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광고비 지출이
제품 가격 상승하고 시장 불균형, 광고 등 독점 이거 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과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에 대해서 잠깐 커멘트를 하고 넘어가면은 광고가 정보 제공을 해서 소비자 후생 복지에 도움을 줄 것이냐, 경쟁을 조장할 거냐, 아니면 차별화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독점을 오히려 촉진시키느냐. 이건 초기 정보 경제학의 초기 연구 주제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탐색제의 경우, 사용하기 전에 품질을 탐색해서 알 수 있는 경우, 광고는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고 경험자나 신용제에서는 차별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많은 제품들이 탐색자하고 경험자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율의 차이죠. 어쨌든 탐색제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보가 있다고 해도 직접 가서 사용해보고 느껴야지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별화의 역할이 더 우세하다는 결론이 상식적으로는 더 일반화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으로는 비교 광고, 가격 비교 광고 이런 것은 명백히 정보 제공의 역할이 우세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TV에서는 아직까지도 직접 비교 광고가 허용되고 있지 않고 인쇄마체에서는 허용되고 있고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를 관리하는 단계별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그림에서 보이신 것처럼 목표 및 표적 청중, 타겟 오디언스 결정하고 광고 예산, 메시지, 매체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광고 효과를 측정을 하고 실행하기 전에도 물론 측정을 하지만 이렇게 주요 5개 단계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광고 목표 설정과 표적 청중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STP에서 잡아온 것처럼 쭉 돼 있고요. 다만 이거를 광고 활동의 주요 목표로 구체화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목표는 매출이나 수익과 같은 시장 성과 목표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더 바람직하고 구체적입니다. 인지도 증대라든지 제품 정보 제공, 태도 형성과 강화, 긍정적 이미지 구축. 그래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계량적 수치 있어야 되고요. 광고 예산 설정, 광고 집행 효과 평가. 예를 들어서 인지도 제고의 광고 목표, 25세에서 35세의 여성 고객, 타겟 고객에게 현재 A 브랜드의 인지율을 1년 이내에 10%에서 20% 상승하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어떠한 매체들이 필요한지 앞으로 쭉 진행해 나가야 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산 설정은 제 개인적으로는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매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에 의해서 광고 효과 내지는 매출 지원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우리가 제품 라이프 사이클처럼 S 커브가 일반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변곡점을 넘기 전까지의 광고 예산의 높낮이는 사실은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변곡점이 최소한 한 5억을 써야 된다. 그럼 4억 쓰나 4천만 원 쓰나 광고 효과 없기는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결정하는 방법은 의외로 명확한 룰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있는 만큼 하지. 요새 경기 안 좋은데 매출도 줄잖아. 줄여. 매출의 할당법, 임의 할당법. 경쟁사 얼마 쓰고 있니? 그렇죠? 근데 경쟁사가 우리보다 세. 걔네들 쓰는 만큼 이상으로 우리가 써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게 목표 과업법입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제품 목표, 광고 목표가 나오고 그게 예산으로 소위 인터프리트 돼야 되는 얘기는 그만큼 데이터하고 분석의 중요성이 크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변해야 되고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해왔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메시지는 value proposition 우리가 얘기했죠. 커스터머 value proposition을 소위 광고 용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피라고도 그러고요. 카피의 제일 위에 슬로건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래서 효과적인 메시지라고 하면은 바람직한 면, 차별성, 그 다음에 진실성과 신뢰성 이러한 걸로 결정이 되고요. 광고 문안 결정하는 카피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속성, 기능적 속성, 뭐 제품의 개성화, 감성 전달, 가치 전달, 소구 스타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라는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거를 어떠한 비주얼과
어떠한 사운드와 어떠한 씬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크리에이티비티의 영역입니다. 이성적, 감성적, 환상적, 유머, 보증서구. 사실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햄스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광고 대행사의 CD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효과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자, 매체 선정인데 중요하면서 왜냐하면 예산과 연결이 된 건데 가장 어려운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체가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매체별 광고비 집행과 효과를 따져서 비중을 잡아야 되는데요. 간단한 트렌드만 보시면은 지상파 TV의 비중은 굉장히 계속 줄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쇄 광고는 그런 대로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좀 스타디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자, 종편도 꽤 많이 올라왔고요. 케이블하고 같이. 그 다음에 모바일이 대세입니다. 모바일의 퍼센티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매체 운영의 대원칙은 믹스 앤 매치 대원칙이 있습니다. 믹스는 각 매체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섞어서 믹스해서 사용해라. 매치는 너무 섞어서 사용하면 메시지가 분산이 되니까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을 강구해라. 그 수단의 대표적인 것은 굉장히 대표 비주얼이 똑같은 식으로 일관되게 사용이 되거나 아까 햄스터와 같은 캐릭터를 창조해서 광고문은 달라도 햄스터는 유지가 되는 그러한 매체의 원칙이죠. 아니면 노래, 징글 같은 거, 아니면 브랜드 슬로건 이런 걸로 활용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매체는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ROI 개념이죠. 얼마나 도달 범위가 넓고 좁고 얼마나 빈도, 효과 강도 이런 것으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일단 얼마나 도달 범위, 우리가 reach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빈도를 frequency. 그래서 reach 곱하기 frequency 하면은 그게 이제 GRP, Grace Rating Point 시청률하고 연관된 게 나오는 거고요. 효과 강도는 사실은 우리가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CPM이라는 개념이에요. Cost per Millennium. 그러니까 뭐냐면 1000명 도달하는데 이 매체가 얼마 드느냐. 여기서 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밀레니엄이라는 천원이라는 단어의 고어죠. 그래서 CPM 약자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광고가 100만 명 고객의 시장에서 70만 명의 1.5의 효과 강도에 3번 평균 도달하는 것을 그런 프리퀀시로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려면 지금 70만 명에 도달을 해야 되니까 1000명당 얼마 드느니 3만 원 곱하기 3회 곱하기 1.5 하면은 1억에 가까운 광고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소위 산술적으로 다 결정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체가 있고 매체 수단. 영어로 얘기하면 미디어가 있고 vehicle이 있습니다. vehicle이라고 하는 것은 TV, 그 다음에 뭐 특정 TV, 거기에 지금 잘 나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vehic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V 방송이 아니라 특정 방송국의 어떠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을 볼 때 표적 청중하고 제품과 메시지의 특성, 매체별 특성 이거에 따라서 또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매체 선정할 때 구체적인 스케줄링, 1년 내내 소위 어떠한 식으로 집중해서 하고 빠지고 그럴 것인가, 아니면 파동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스프레드로 쫙 갈 것인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사실은 효과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광고 효과 측정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왜? 돈을 썼으면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효과 조사를 하고요. 우리가 보통 넓게는 카피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물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하거나 끝나고 하거나 하는 거고요. 판매 효과는 기본적으로 쭉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해야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광고의 판매 효과를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량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광고뿐만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특성이라든지 가격, 가성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구매의 용이성, 유통의 커버리지, 경쟁사 행동 등 다양한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미미하거나 통제 가능성이 클 때는 광고의 판매 효과 측정이 가능하나 그래서 요새는 데이터를 많이 쌓아놔야 돼. 아니면 실험을 좀 해보든지 동네마다 광고를 좀 달리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습니다. 케이블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 때문에 광고 홍보학과 물론 커뮤니케이션 학과라고 하지만 전공이 따로 잡혀 있는 게 전국에 중요한 개념 두 가지만 얘기하면 이전 광고나 이전 매출이 이번에 2월이 돼서 옵니다. 물론 브랜드에 따라서 따르고 제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광고 및 판매 2월 효과 캐리오버 이펙이라는 것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격 믹스에서 얘기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기했듯이 데이터를 쌓아놓으면 수요의 광고 탄력성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훨씬 더 임팩이 효과가 크죠. 수요의 광고 탄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스터디해야지 움직인다라는 게 기본적인 광고 관리의 단계였고요. 그래서 1차 시 촉진과 커뮤니케이션, K자동차 S의 미국 캠페인을 살펴봤고요. 렐러번트 크리에이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촉진 개념과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마케팅 믹스와 촉진 믹스 ATL, BTL 활동, 풀과 푸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ATL, 광고 중심으로 광고의 개념과 역할, 한계점, 정보 제공과 차별화 역할을 살펴본 후 주요 광고 관리 단계와 의제, 목표 설정서부터 효과 측정까지 주요 의사결정들을 학습하셨습니다.